수학은 생각하는 과목이 아니다. 앞 동영상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못하는 사람은 왜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 내용은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관계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동영상은 수학을 잘하는 방법을 설명할 건데, 제가 그동안 꾸준하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동영상 밑에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고, 이 동영상은 그 예전 동영상에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야, 수학은 생각하는 과목이야. 생각을 해야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더 자주 합니다. 야, 수학은 생각하는 과목이 아니야. 생각하면 안 돼. 이 말을 더 자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이 다르냐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몸이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살을 쪄야 하는 사람한테는 야, 많이 먹어 라고 말을 할 테고, 몸이 너무 뚱뚱해서 살을 빼야 할 사람에게는 많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목표는 똑같아요. 목표는 똑같이 수학을 잘하는 게 목표인데, 상황에 따라서,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야에 관계없이 무언가를 배울 때는 처음에는 생각하면서 배워요. 운전을 배운 사람도 있고 운전을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운전을 예로 설명을 할게요.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내가 멈춰야 돼. 그러면 멈추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브레이크가 여기 있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요. 근데 운전을 많이 하면 어때요? 아무 생각 없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자동차 차선 맞출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안 해본 사람은 차선에 맞춰서 반드시 가는 것도 매우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차선에 맞춰서 반드시 가는 거.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야지. 근데 핸들을 꺾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엄청 많이 꺾어요. 다시 왼쪽으로 꺾어야지. 이걸 무지 반복합니다. 근데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냥 쭉 반드시 가죠. 근데 처음에는 내가 저 차선을 어떻게 맞춰야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경험이 쌓이면 아무 생각 안 해요. 아무 생각 안 해도 저절로 차선이 맞아져요. 이런 거예요. 자전거 탈 때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우리는 자전거를 탈 때 균형 잡는 것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요. 내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야 하나, 오른쪽으로 꺾어야 하나, 균형 어떻게 잡아야지. 맨 처음에는 균형 잡는 것에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생각을 안 해요. 자, 내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배울 때 맨 처음에는 생각을 하면서 배워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생각을 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서 학습해라. 이게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무의식의 극기에 들어갈 때까지. 드래곤볼에 나오는 용어죠. 무의식의 극기에 들어갈 때까지 연습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 단원, 그 주제는 학습을 한 거야.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문제가 술술 풀려요. 내가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줘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3, 4. 자, 이 길이 얼마? 생각해요? 안 하잖아. 그냥 5 나오잖아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5, 12. 이 길이 얼마? 13. 생각해요? 생각 안 하잖아요. 생각 안 해. 자, 직각삼각형에서 7, 8. 이 길이 얼마? 이건 생각하죠. 이건 생각해. 내가 이 예를 지금 좀 과장되게 말해서 몇십 년 동안 이 예를 들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이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 난 아직도 이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3이라는 건 아닌데, 13이라는 건 아닌데, 나는 아직도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몰라. 왜 모르냐고?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수학은 의외로, 정말 의외로 전형적인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전형적인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닌데요. 맨날 유형 바꿔서 나오던데요. 그런데 아니에요. 유형 바꿔서 나오는 문제,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는 극히 드물어요. 의외로. 대부분의 수학 문제는 다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보자마자 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숙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수능 2등급 나와요. 수학은 반복 숙달 훈련을 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하냐면 생각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 숙달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다른 말로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배울 학자, 익힐 습자. 사실 여기에 공부가 다 들어있어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배워요. 책을 보고 사람한테 배우고 배워요. 그리고 처음에는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되지? 아, 이거 이렇게 됐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안 해. 나에게 익숙하잖아. 습득이 되잖아요.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하고 몸이 저절로 반응해요. 그래서 수학은 스포츠처럼, 예술처럼 생각하지 않고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단계까지 딱 올라가야 수학을 잘하게 돼요.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면 수학을 잘하나요? 아니,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도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수학을 잘해요? 단순한 문제를 반복해서 생각하지 않을 단계까지 도달하면 수학을 잘하게 돼. 이것이 대표적인 인과 혼동의 오류예요. 인과 혼동의 오류. 인과 혼동의 오류.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뜻합니다. 인과 혼동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재밌는 예를 들면 흔히 하는 말로 인터넷에서 여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떤 남자가 좋습니까? 어떤 남자랑 사귀고 싶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해요. 나도 이 말을 듣고 어렸을 때 유머를 익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최불암 시리즈 뭐 이런 거 막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자 앞에서 웃길 수 있을까 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지. 여자는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자는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실은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유머 있게 느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유머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대표적인 인과 혼동의 오류예요. 여자는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남자가 유머 있게 느껴요. 무슨 아재 개그 막 이상한 되도 않는 개그를 해도 좋아하는 남자가 그런 개그를 하면 웃기게 느껴. 그러니까 유머를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자를 웃길까? 어떻게 하면 여자를 즐겁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비슷하게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서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 수학을 잘하니까 어려운 문제를 잘 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인 인과 혼동의 오류입니다. 강조합니다.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봤자 수학 실력 안 늘어. 수학을 잘해야 어려운 문제를 잘 풀게 돼요. 그럼 수학을 잘한다는 게 뭔데? 이 상태에 도달하는 거.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 아까 제가 피타고라스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예를 들어줬죠?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더 들어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 여기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줄게요. 뭐 초등학생 혹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제가 그 1차 방정식을 처음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방정식을 처음 가르치죠. 그러면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해요. 야, 이 1차 방정식 지금은 어렵겠지만 너희들이 경험이 쌓이고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암산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지금은 너희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잘못 썼네. 지금은 너희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 과정을 거쳐서 쓰지만 나중에 경험이 쌓이면 이런 쉬운 문제, 이러한 전형적인 문제는 보자마자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1차 방정식을 배운 학생들이 반응이 다 똑같아요. 와, 선생님 천재인가 봐. 어떻게 이게 암산이 돼요? 와, 순간적으로 천재가 되죠. 또는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는 이 상태에 도달하려면 몇 년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애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애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런 학생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줘요. 야,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런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막 웃어. 키키키 하고 웃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애들한테 물어보죠. 어때? 야, 너희들 생각으로는 암산을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경지인 것 같냐? 아니면 너희들도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에이, 이 정도야 저도 암산을 하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처음에는 막 계산해. 그리고 이거 이항할 때는 부호를 바꿔야 돼.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배우죠. 그리고 이거를 반복해. 언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을 해요. 여기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은 이거 해. 막 고민하면서 답을 해. 거기서 멈춰. 아, 나 이제 이거 풀 줄 알아. 거기서 딱 멈춰.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이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자, 또 예를 들을게요. 인수분해. 중학교 3학년 때 인수분해를 배우죠. 내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 나는 중3 때 인수분해를 정말 어려워했어요. 정말로. 정말 어려워했어. 얼마나 어려워했냐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풀 때 나는 인수분해를 할 줄 몰라서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 풀었어. 그 정도로 나는 중3 때 인수분해를 엄청 어려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고? 뭐 이거 인수분해 뭐가 어려워. 그냥 암산이 되지. 뭔 생각을 해. 그냥 저절로 쓰지. 자,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 인수분해 하라.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막 고민한다고. 이거 어떻게 하지? 1, 2 쓰고 아니네 2, 1 써야 하나 봐. 엄청 고민한다고. 근데 지금 나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써. 끝.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자, 중3 과정. 중3이 아니라 고1 과정. 고1 때 인수분해를 배운단 말이죠. 이거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써야 돼.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돼. x 6제곱 빼기 y 6제곱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써야 돼. 잘리니까 밑에 적을게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써야 돼.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 그래야 수학을 잘해요. 여기까지 도달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이용한 문제를 못 풀어. 강조합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한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봐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자, 또 2차 함수 꼭지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다 치면 이것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적어야 돼. 이렇게 바로 딱 적어야 돼. 처음에는 이거를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줘요. 상수항을 따씩 켜라. 1창의 개수의 절반을 적고 그것을 제곱하고 그것을 빼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강조하지만 제 유튜브 채널 조회수 2위 동영상이 이거예요. 2차 함수 꼭지점 좌표 구하기. 이런 거는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바로 팍 써야 돼요. 물론 나도 이런 건 못해. 이거 2차 함수 꼭지점 나 암산으로 못 구해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7, 8, 이 길이 얼마? 나 이거 암산으로 못해. 이거 2차 함수 꼭지점 암산으로 못해요. 하지만 전형적인 거는 그냥 보자마자 암산으로 딱 해야 돼. 전형적인 거는 보자마자 암산을 해야 돼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냥 보자마자 암산으로 해야 돼. 전형적인 거는. 전형적이지 않은 거는 나도 암산으로 못해요. 만약에 여기 1이 아니고 17이다. 나도 몰라. 이거 고민해봐야 돼. 하지만 전형적인 거는 암산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암산으로 하냐고? 근해 공식에 대입하지 않아. 이런 것이 익숙하면 머릿속으로 양변에 3을 더하면 되겠구나가 보여.
양변에 3을 더하면 되지. 아, 이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나와. 이게 보여요. 강조합니다. 전형적인 거. 전형적이지 않은 거는 나도 암산으로 못해. 전형적인 것은 암산이 딱딱딱 나올 정도로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도달하잖아요. 그럼 진짜 2등급 나온다니까. 근데 왜 학생들이 2등급이 안 나오냐면 여기까지 도달할 정도로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다시 강조하지만 제 2차 함수 꼭지점좌표 구하기가 제 유튜브 채널 조회수 2위 동영상이라니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2차 함수 꼭지점좌표 못 구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차 함수 꼭지점좌표만 제대로 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수능 2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고민하면서 해. 물론 당연히 처음에는 고민하면서 해야지. 아, 이거 어떻게 했더라? 아, 까먹었네. 그걸 책 다시 보고 고민하면서 해야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고민하면 안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타다닥 나와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 미분 나오잖아요. y는 x제곱. 이거 1,1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y는 2x-1이 그냥 나와야 돼.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y는 루트 x. 여기 4, 여기 2. 아니, 2. 여기 2. 자, 이 두 점과 평행한 접선, 이 두 점을, 원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의 좌표가 얼마냐? 1,1. 그냥 바로 나와야 돼. 고민하면 안 돼.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이 정도까지 수준까지 도달하면 내가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수능 2등급 나온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을 안 해. 막 고민해. 그리고 답이 나와. 그러면 아, 이거 내가 알아. 그리고 여기서 멈춰. 그러면 어려운 문제 못 풀어. 근데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을 해야 어려운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팍팍 풀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 이렇게 단계 넘어가고 이 각각의 단계를 넘어갈 때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암산이 되는 사람들은 이 단계가 그냥 확확 넘어가. 근데 이게 암산이 안 되는 사람은 이 단계가 확확 넘어가지 않아요. 안 넘어가. 그래서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자, 요즘은 수능에 이상하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던데,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 그려주고,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 그려주고. 자, y는 a 코사인, a 코사인 bx의 그래프가 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2분의 1. 자, 이 선분의 길이를 b로 나타내라!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이 선분의 길이를 b로 나타내라.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이게 보자마자 보여야 돼. 아, 이 길이가 이 길이의 3분의 2구나. 이거 보자마자 이게 보여야 돼. 계산 안 하고도. 이 길이가 이 길이의 3분의 2야.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이게 2파이가 되게 하는 b값을 찾아야지. 이게 2파이가 되게 하는 x값을 찾아야지. 그래서 여기가 b분의 2파이가 돼요. 그럼 이 길이는 이 길이의 3분의 2.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나와야 돼. 고민하지 않고 바로 나와야 돼요. 이거 말고도 제가 얘는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내가 촬영하지는 않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학은 생각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문제를 읽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이 저절로 반응해야 돼. 그냥 답이 딱 나와야 돼. 수학은.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당연히 처음에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배우는 분야에 관계없이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고민하고 연습하고 이거 이렇게 하나 아니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연습을 해요. 배우는 분야에 관계없이. 근데 경험을 쌓이고 계속 반복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의 극에 도달할 때까지 연습을 반복하는 거야. 그게 학습이에요. 그게 학습. 그리고 전형적인 문제는 고민하면 안 돼. 보자마자 즉시 답이 나와야 돼요. 보자마자 즉시 암산이 돼야 돼요.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진짜 어지간한 문제는 보자마자 그냥 바로 답이 나오고 어려운 문제도 남들보다 훨씬 빨리 풀어요. 그 중간중간 스텝이 빨라지니까 어려운 문제도 남들보다 훨씬 빨리 풀어요. 그 대신 주의사항을 얘기하면 여기에 도달하는데 절대 단기간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2차 방정식을 배웠어. 그러면 오케이, 나 2차 방정식 무의식의 극에 도달할 때까지 오늘 내가 막 5시간이든 10시간이든 2차 방정식만 주구장창 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도달 못해요. 그렇게 해서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2차 방정식 하고 내일도 2차 방정식 하고 모레도 2차 방정식 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반복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반복되는 문제. 이 전형적인 문제가 보일 거예요. 전형적인 문제. 아, 이게 정말 반복되는 문제구나. 이게 정말 전형적인 문제구나.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눈에 들어오면 이제 그 전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답을 얻어내는 겁니다. 거기까지 도달해야 수학을 잘하게 되고 문제를 빨리 풀게 돼요. 강조합니다. 어려운 문제 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못 푸는 문제 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전형적인 문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전형적인 문제를 잘 풀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전형적인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이 쓴배라는 재생 목록이 있어요. 쓴배라는 재생 목록. 이 쓴배라는 재생 목록에 보면 정말 수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때는 그냥 암산이 되지,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암산되지,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암산되지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찾아낸 방법이에요.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바로 답이 나오네.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바로 답이 나오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찾아냈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그 쓴배에 있는 동영상을 보면서 전형적인 상황에 대한 전형적인 대처법을 익히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밝히겠습니다. 마칠게요.